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강의 때문에 떨려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저 요즘 밥 한 그릇씩 먹는 여자거든요. 3분의 1도 못 먹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암 환자입니다. 암 환자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요. 괜찮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지금 공개해 드릴 텐데요. 요즘 성공의 하이패스 많이 보시고 활용하고 계시죠? 많은 의사님들이 저의 사연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계신다는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저 또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 보이는 기적을 체험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잖아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적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저도 찾아봤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신에 의해서 해결했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 기적이라는 단어와 저와 어울리나요? 네. 저는 졸업과 동시에 작은 광고 기획사의 편집 디자인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년 전 저의 편집 디자인 초봉 월급은 5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경력이 쌓이면서 굉장히 페이를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대에는 보다 더 안정적이고 경력이 쌓여서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눈부시고 가장 아름다울 것 같았던 저희 30대는 그걸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결혼과 동시에 10년간 제가 근무하던 회사를 제가 인수하고 CEO가 되었습니다. 직원으로 있을 때 최종 월급이 한 200도 되지 않았는데요. CEO를 하게 되면서 월급이 되게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신나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대표이자 디자이너, 상담, 도달까지 1인 다역을 혼자 오로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사업을 하면서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택배를 고객의 작업물을 택배를 싸고 있는 도중에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택배를 오늘 멈추치는 게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택배를 다 싸고 보내고 택시를 불러 혼자 애를 놔둬봤습니다. 일화를 들려드리자면 택시를 타고 여유있게 엄마 나 양수가 터진 것 같아. 나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병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느긋하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께서 저를 힐끔 쳐다보시더니 막 운전을 20분 걸리는 거리를 7분 만에 무사하게 택시에서 아이를 낳지 않았고요. 병원에 가서 바로 아이를 혼자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중에도 한 번도 낮잠 한 번, 쉼 한 번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고요. 두 아이를 잘 출산했는데요. 두 아이 다 금요일 날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효녀예요. 왜냐면 엄마가 일을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는 딱 토 일만 쉼을 주었습니다. 조리원에 아이들 젖먹이라고 이렇게 콜을 주잖아요. 저는 그 콜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고 이틀 만에 밤 늦게 돌아와서 저에게 오로지 줄 수 있는 건 차디차디 식어버린 미역국밖에 저의 모든 전부였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한간에 소문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도망가고 갔다. 엄마가 보이질 않는다. 미역국도 방에 앞에 쌓여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전화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버티던 저에게 드디어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에게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아빠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얼른 와야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갈 수 있었을까요?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밀려있는 일들을 계속 처리하려고 했고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아빠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차디차디 식어보는 아빠의 얼굴과 마주하며 너무 차가워서 정말 놀랐고요.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제 갔더라면 온기가 남아있는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아빠와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미안했고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될까? 난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지배하겠죠?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고 하죠. 버티다 보니 참을 수 없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제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고 39살의 나이에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으시면 어떤가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되게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일까요? 쉴 수 있어서. 네, 드디어 제가 침대에 누워서 한 낮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쳇바퀴 돌듯 멈추지 않는 그 속에서 저를 제가 믿는 신께서 꺼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큰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 그럼 좋아질 거야 라고 하셨지만 저는 가까운 동네 병원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엄마 없이 집에 너무 작은 아이들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실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술만 잘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또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실수로 2주 만에 다시 배를 가르는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도 배를 갈라서 수술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수술은 병원의 실수로 장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암 수술을 받으면 저는 이를 지금 전절제 했거든요. 그래서 식도와 장을 바꾸는 상태인데 보통 일주일이면 음식이 통과하는 걸 확인하고 퇴원을 시킵니다. 워낙 수술집에 방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해도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영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모든 마루타 실험을 저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한 번만 더 배를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2차 수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술 도중에 신랑을 나중에 알리는데요. 신랑을 막 부르더랍니다. 신랑이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해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갔더니 제가 호흡기를 끼고 제 장이 다 밖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그 선생님이 보라고 안내를 하실 때 이렇게 다 붙었다. 근데 그 신랑이 그걸 보고 오더니 펑펑 우리 불쌍히 엄마한테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말을 잘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제가 슬프게 발견했는데 개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이 장 속에 들어가는 중첩, 장이 다 붙어버리는 장염차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 병원 갔다 올게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왔어요. 5살, 2살 아이들한테 어떻게 암을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5살, 2살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잃게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요. 할머니와 이모가 대신 저희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병원에 있고 퇴원의 일상으로 복귀했는데요. 1년이 넘는 투병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나약해져만 갔고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면서 저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누구도 보이지 않았고 이 고통이 계속된다면 저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조차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조차 되지 않으니 내가 과연 이곳에 있는 게 맞을까? 어차피 해줄 게 없다면 고통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에 한 번은 통증이 너무 심한 날 엄마를 부르고 엄마가 아이를 살펴주면 안 될까? 아들 이제 좀 나아지면 안 될까? 라고 말했을 때 태양으로 아빠를 하늘나라에 보내신 엄마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다며 통곡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코에 손가락을 대시고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더라 저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제가 아이들이 저한테 뭐 어떻게 하려고 배에 이렇게 무섭게 자고 계신 걸 보여줬거든요. 애들한테 엄마는 안 쓰니까 엄마한테 앉지 마, 엄마한테 오지 마 이렇게. 그때 한 아이가 참았는지 저를 이렇게 배를 닿지 않게 목을 껴안으면서 엄마 품이 가장 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몸을 알잖아요. 앙상하게 말라해서 뼈밖에 남지 않은 이 몸이 너무 싫었고 이 모습이 아이들이 보기에도 너무 싫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세상에서 너무 아프게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살고 싶어졌습니다. 주목에 두려웠던 건 아니고요. 제가 지켜야 하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를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6살, 3살 아이들에게 저는 우주이자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너무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주말에 한 번도 놀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모든 기념일날 나가서 놀아야 되는 걸 몰라요. 다른 아이들이 어린이날 어디 갔다 오고 크리스마스 어디 갔다 와도 저희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주는 게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아이들의 웃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친정엄마와 아이들을 위해 버텼습니다. 엄마가 저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기적같이 전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언니이신 한지영 누님을 통해 최고 스포너님께 연애들을 전달받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섭취했고요. 제가 성공의 하이필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딱 일주일 만에 제 안에 뭔가 작은 성냥불 하나가 탁 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가 멀쩡히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면 정말 사기고요. 정말 뭔지는 모르겠는데 깜깜한 들고 갔던 그곳에서 작은 성냥불 하나 글씨를 발견하고 한 달을 섭취하면서 조금씩 바깥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6개월 정도 섭취하면서 이 일을 사업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 환자인가 갑자기 웬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너무 사랑했던 제품 알로엔즈, 아까 오전에 이영주 에메랄드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이 알로엔즈 이 작은 알의 힘을 믿는데요. 저에게 장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평생 장 통증인 산통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산통은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기 낳는 크라이막스 1초도 쉬지 않고 오는 그 크라이막스 있잖아요. 그걸요 8시간씩 겪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저를 어린아이같이 펑펑 울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요탈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마약성 진통제를 놔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약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요. 환갑 입고 일어나서 또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맞을 수 없어서 오로지 그 산통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유통된다는 그 소염제 있잖아요. 진통제. 제가 다 복용을 했는데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박정자 최고 스포너님께 드렸더니 스포너님께서 알로엔즈를 하나 갖다 주셨습니다. 반신반의했죠. 조그마한 통에 들어있는 저게 내 장 통증을 없앤다고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스포너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셨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조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장 통증이 오길래 저걸 먹어봤는데 우연인지 한 20분도 안 되지 않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제가 우연이겠지. 어떻게 이게 이런 기담을 가지고 있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장통증이 오길래 또 먹어도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금방금방 그렇게 긴 산통이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그게 왜 아프면 자꾸 이걸 먹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프기 전에 먹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알로에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숟갈 먹기 힘든 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이 제품이라면, 이 제품력이라면 알려야겠다. 나처럼 수술받고 많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이건 진짜 기적과도 같은 선물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업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기검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만나야 되는데 제가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잠이 깨지 않는 상태에서 항상 교수님을 만나요. 저는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차에서 딱 깼는데 교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으니 나 왜 교수님 안 만나고 그냥 왔냐 그랬더니 가관이라며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 신랑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제가 알로에즈를 먹어있다고 하면서 교수님께 유선화에 막 대단한 책을 막 키고 막 서플리먼트를 보여주고 이거 소개해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신랑 말로 진상을 들고 왔다고. 근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대요. 그 전에도 교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미안하다. 의사 잘못 만나서 네가 이렇게 고생이 많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소송을 걸 만한 일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한지 갖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뜻대로 하시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고 그냥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저를 되게 이뻐하세요. 그래서 저만 오면 버선발로 막 음악 나와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를 또닥또닥 거리면서 너만 건강하면 된다라고 하시더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제가 몸소 확인하고 2018년 1월 사업을 결단하게 됩니다. 제가 사업을 결단한 이유는요, 반드시 이 제품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저처럼 아플 수 있고 누군가는 혹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드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세미나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세미나에 오면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아플 때는 누워서 강의를 듣고 그보다 더 아플 때는 숙소에 올라가서 강의 녹음된 파일을 저에게 올려주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곳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진심을 전한 결과 큰 상처로 느꼈던 골드 승급을 사업 1년 5개월 만에 이루었을 때 이제 됐다 만족하고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몸으로 열심히 달려준 저에게 진짜 쉼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사랑하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항상 후원해주시고 또 저를 만나면 항상 응원해주시고 하트 눈빛을 보내주시는 스폰서님 그리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시는 우리 스폰서님 덕분에 저는 이분들께 뭔가 은혜를 갚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시작부터 함께 해주셔서 같이 있어주신 파트너님들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주하다는 저에게 간절함을 다시 장착하고 열심히 또 알렸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그젝 노비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또 유산 안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특출나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잘했던 건 제가 전하고자 마음먹었던 사람은 드실 때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성공 확률이 100%의 편이죠.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절도 거절이 아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여자 혼자서 벌 수 있는 돈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 돈을 벌면서 돈 쓸 시간이 없어서 열심히 벌기만 했는데요. 그건 결국 건강과 맞바꾼 돈이었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건강을 잃고요. 다시 그 건강을 찾으려고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유산화는 돈을 벌면 벌수록 건강해지는 일이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일도 돈을 벌면서 건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몸을 쓰면서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주말에 놀 수 없고요. 야근은 밥 먹듯이 해야 되고요. 화장실 가는 거, 밥 먹는 것조차, 물 먹는 것조차 제한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장례식장 또한 가는 것 또한 힘들어집니다. 이런 삶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살고 싶으신 분 안 계시죠? 그러나 유산화에서 들어오는 이 권리소득은 이 1,000만 원은 차원이 다른 돈이었습니다. 이 일을 할수록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진정한 건강, 재정적인 자유, 행복한 삶,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일, 유산화이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로잉어 미련님들 혹시 힘드신가요? 열심히 주변에 전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생각대로 되지 않아 망설여지시나요? 저도 많은 6년의 유산화를 하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체력적인 한계와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감사를 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몸뚱이로 원망하며 저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며 좌절하고 열정마로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할 때쯤 현악범 최고수범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리더님 요즘 마이스트리 푸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저희 마이스트리를 풀지 않고 나 아팠잖아, 너무 좋잖아 이러면서 유산화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일은 설명이 아닌 설득을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겉멋만 든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유산화에 꺼내지도 않고 3BC를 척척 받아냈거든요. 어느 수업은 3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수업님께서는 리더님의 마이스트리가 곧 비전인데 왜 전하지 않느냐라고 하셨을 때 정말 초심을 다시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초심을 잃고 있어서 힘든 건 아닐까요? 우리가 처음 유산화를 만났던 그 감동과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그 열정 다시 꺼내어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만 초심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화의 창립자이신 마이클 렌츠 박사님의 보이지 않는 기적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남들이 별로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면 현재 앞서가고 있는 오르막길에서 힘겨워하든 혹은 숨을 고르면서 잠시 쉬고 있든 걱정하지 마라. 삶이란 읽고 나면 끝나는 책과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삶이란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들판과 같다. 곡식은 여름에 잘 자라고 겨울에는 덜 자란다. 봄에 뿌린 씨앗도 피지도 못하고 겨울에 죽을 수도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들판의 모습이 다르듯 우리의 인생도 다른 모습 속에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혹시 지금 조금 지치고 힘드시다면 걱정하지 말고 버텨보세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고 시기만 다를 뿐 각자의 봄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의 봄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버틴 거에는 부드러운 힘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부드러운 힘도 믿어봐요. 그래도 만약 힘드시다면 이제 사명감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임무를 등한시한다면 누군가는 가족과 빠른 이별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끝까지 지칠 때까지 알리고 또 알리고 알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더 만드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용기가 우리
리더들의 열정이 그리고 리더들의 인내가 보이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힘내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기적을 통해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낸 저를 프로모션 해도 좋습니다. 저에게 전화 주세요.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물감을 아끼면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꿈을 아끼면 성공을 그릴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는 사람,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성공입니다. 자신을 아끼지 마시고,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실패를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버티고 버텨내서 자신들만의 동호리에 반드시 오르기를 기원하며 더 비상하실 6월이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